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보수 성향의 민주당 조 맨신 연방 상원 의원이 내년에 치러질 재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는 이중 고통입니다. 상원 다수당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실질적 대통령으로까지 불렸던 그가 바이든 대통령에 도전하는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해 예비선거 후보 등록을 하고 캠페인 연설도 합니다. 부통령은 바이든이 대선 후보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짐 클라이번 연방 하원 의원과 동행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되면 정치적에 대한 보복 정치를 할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루 4시간 공격 중단을 발표했지만 병원 공격과 그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납니다. 하마스 근거지가 병원에 있다고 이스라엘이 주장하지만 병원에서 피난 중인 민간인이나 환자들은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가 오늘 전쟁이 끝나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복잡한 견해가 동부 시카고에서 서부 세크라멘토까지 전국의 시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UCLA 학생들은 차례로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 피냐타를 막대기로 치면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다음 주 수요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대만, 우크라이나 전쟁, 정치 개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케일리 공화당 대선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미팅을 구걸했다고 비난합니다. 여권운동 관련 뉴스를 16년이나 전해온 제저벨이 결국 패소했습니다. 고압 전력 사고로 시력을 잃은 뒤 미국에서 안면 이식을 19번째로 받았고 세계 최초로 안구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지만 나의 수술이 의료 분야의 다음 단계로 가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비상사태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미국의 그 대선 그림이 조금 보이고 좀 또렷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론과 인터뷰할 때는 정책 같은 것을 얘기하지 않지만 웹사이트를 보면은 그가 재선되면은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재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때에 조 맨신과 크리스틴 시네마 의원이 한 사람은 애리조나에서 한 사람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민주당의 안건을 거의 사사건건 반대를 했었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또 지지를 해주기도 하고 그랬던 크리스틴 시네마 의원은 결국은 몇 개월 전에 민주당을 탈퇴하고 애리조나가 지역구죠. 무당파가 됐고 무소속이 됐고 그리고 어제는 조 맨신은 실제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조 맨신이다라고 오랜 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 사람 한 손에 너무나 많은 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연방 상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51대 49에서 조 맨신과 크리스틴 시네마 의원이 빠지면 그러면 이건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다 하면서 가끔 민주당 지도부와 격돌하기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건 이제 본인의 지역구가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앞에 내세우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친환경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리고 조 맨신 연방 상원 의원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화석연료 여기에 선거기금만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일을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는 맞지 않고 웨스트 버지니아가 또 워낙에 광산촌 이러니까 완전히 레드 스테이트였는데 어제 안 나간다고
이제 아마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재선에 안 나간다 하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잖아도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가끔쯤은 민주당과 같이 표를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공화당에 표를 주기도 하고 해서 웨스트버지니아 주민들로서는 조금 얄미웠을 때가 많겠죠. 입지가 조금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76세예요. 이 사람도 76세고 재선에는 나가지 않는다 하면 민주당은 지금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조 맨신만큼 민주당이 그 의석을 지킬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후계자가 없습니다. 공화당은 예비선거부터 아주 치열합니다. 아마도 이 웨스트버지니아의 주지사가 그 예비선거에서 당선돼서 결국은 조 맨신 자리 민주당 의석이 공화당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짐 저스티스와 또 하원 의원 알렉스 문이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두 사람이 예비선거에서 겨뤄서 짐 저스티스 주지사가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는 상원 다수당을 잃게 되겠죠? 당연히 어디 다른 데서 가지고 올 때가 별로 지금으로서는 없어 보이니까 레드 스테이트에서 민주당이 상원 의원을 지켰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좋았었던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 맨신에게 민주당이 끌려다닌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죠. 아마 이제 이 사람이 상원 의원 나가지 않는다니까 또 다른 레드 스테이트 오하이오주라든가 아니면 어디죠? 몬타나죠? 존 테스터 의원이 상원 의원 이런 사람들의 힘이 조금 더 강해질 테고 상원은 의석만 잃는 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노 레이블스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며칠 전에는 메릴랜드의 주지사가 레리 호건 주지사가 한국의 사위로도 불리고 레리 호건 주지사와 조 맨신이 이를테면 공동의장입니다. 노 레이블이라는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후보로 내기 위해서 이미 12개 주에서는 후보로 낼 수 있는 어떠한 그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리 호건이 민주당도 비난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또 공화당도 비난을 하고 하면서 뭔가 이 사람이 대선에 나올 수도 있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건 이제 공화당이고요. 민주당인 조 맨신도 레리 호건과 같은 노 레이블이라는 곳의 공동의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재선에는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재선이 이렇게 쉬운 재선은 아니었어요. 워낙에 이제 많이 민주당 그쪽 이슈가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깎였기 때문에 민주당에 표를 줬다 해서 그래서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조 맨신이 그냥 물러나겠습니다. 보통 이제 물러날 때 가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게 의미가 있기도 하고 가족과 같이 보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중도의 가치, 민주당의 가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중도 성향의 그런 가치 얘기를 많이 들어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노 레이블스가 지지하는 대선 후보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의 표를 가져갈 확률이 아주 높겠죠. 대통령의 아젠다에 그동안 방어막을 쳐준 적도 없었고 민주당이 이제 입법하려고 하는 것에 상당히 방해를 했었고 또 연방 상원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인준 청문회에 인준할 때 상원에서 그 승인을 해줘야지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람 좀 하는 사람을 거부했었던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 맨신이. 그런데 이제 무소속으로 가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뜨거운 맛을 또 봐야지 되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삭감법은 조 맨신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줬기 때문에 통과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삭감법이 통과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라든가 미국의 새로운 산업 이런 것을 많이 홍보했지만 조 맨신 의원은 아주 예전에 머물러서 사는 산업이 70년대에 머물러서 사는 웨스트 버지니아 유권자들에게 굉장한 비난을 받고 본인이 이미지에도 타격을 좀 입은 게 사실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39% 차이로 이긴 주입니다. 얼마나 레드 스테이트인가인 것을 짐작을 해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상원 의석을 잃었다. 이 자체로서도 민주당은 오늘 어제 오후부터 굉장히 우울하고요. 게다 대고 대선 주자로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하면 이제 더 우울해지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일상과 마찬가지로 정치계에도 우울한 게 있으면 그 우울한 면에서도 밝은 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원의원 선거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당에서도. 그러면 어차피 조 맨신 의원이 이제 어려운 그런 그 재선을 치렀어야지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돈을 막 그 쏟아붓고 나서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뭐 50-50 정도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질 수도 있는데다 민주당이 막 돈과 여러 가지 선거 캠페인 할 때의 지도부의 노력을 그쪽에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럼 다른 현직 의원이 좀 위험한 그쪽을 방어를 하고 또 뭐 텍사스라든가 플로리다주라든가 거기서 또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있는 건 다 지켜야지 되니까 그 같은 레드 스테이트에서 더 이제 지킬 수 있도록 돈도 그쪽으로 지원하고 뭐 이런 것 정도 하는 그 정도의 좀 민주당의 조금 그 유일한 뭐라고 하나요? 잠정적인 어떤 기회, 선택의 기회 아니면 밝은 면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조 맨신이 재선에 나가지 않는다고 한 것은 상원 의석도 흔들 수 있고 대선 이 그림도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게다 대고요. 질 스타인이라고 이제 녹색당 후보로 2번 나왔다가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이 사람은 오바마 때에 나왔었고 여자입니다. 질 스타인. 그리고 오바마 때 나와서는 그때는 뭐 한 140만 표 뭐 이 정도 받은 것 아니요. 140만 표 안 돼요. 힐러리 클린턴이 할 때 2016년도에 나왔을 때 140만 표를 받아갔습니다. 질 스타인이. 아무래도 녹색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표를 가져가겠죠. 공화당 표가 아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들로부터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물론 힐러리 클린턴이 파퓰러 보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300만 표 이상 많이 받았습니다. 선거인단 표에서 적기 때문에 떨어져서 그렇지. 그때도 질 스타인이 힐러리 표를 많이 가져갔는데 이 선거가 굉장히 접전이잖아요. 접전일 때는 정말 이런 제3당의 후보들이 중요합니다. 로스페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표를 가져가서 이게 뭐 알고 표를 많이 가져가서 뭐 이랬다고 굉장히 나중에 투구투구 그 민주당에게 비난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이 질 스타인도 2번 실패하고 지금 3번째도 또 대선에 출마한다 하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질 스타인 있고 또 이렇게 그럴지 아닐지 모르지만 레리 호건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신이라든가 민주당에서 탈퇴를 하고 무당파로 지금 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 상황에서 별로 본인의 인기는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갑니다. 민주당이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어떤 주보다도 예비선거를 조금 빨리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 장치를 마련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로 후보가 되지 못할 뻔하다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이겼기 때문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워낙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겼기 때문에 결정적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오래 연방 하원 의원을 한 짐 클라이번이라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의원이 바이든이어야지 된다. 온건해야지 된다.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다른 주보다 먼저 이제 예비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예비선거를 치르려면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 김에 가서 캠페인도 하자 해서 등록하고 선거 캠페인 연설도 하고 짐 클라이번이 동행을 해서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요. 그리고 이 짐 클라이번은 바이든, 해리스 선거 캠프의 공동 의장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민주당에서는
미국을 더 그레이트 어게인 한다는 트럼프의 이 마가를 계속 공격하는 것이 일관적인 공격이고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것처럼 낙태에 대해서 아주 앞으로 그 아젠다를 가져갈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보니까 뭐 자동차 노조에 빨간색 셔츠를 입고 일리노이주 그 벨비데레에서 트럼프를 직접 비난하는, 이제부터는 선거 캠페인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문제도 굉장히 골치 아픈데 하는 것은 다 일정을 소화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에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니비전과 스페니쉬 그 텔레비전과 인터뷰를 했는데, 스페니쉬 텔레비전의 그 앵커가 물어봤습니다. 엔리크 아세베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유니비전의 저널리스트,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표현을 하는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신은 법무부를 무기화하고 연방수사국을 바이든 행정부가 무기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재선되면 똑같이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무기화해서 본인을 지금 공격하고 기소하고 뭐 특별검사 임명하고 법무부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들이 이미 그런 걸 하고 있고 이미 했고, 그리고 여지도 조금 남깁니다. 이런 것을 그 무기화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무런 죄가 없는 나를 기소하고 하는 일을 끝까지 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확실히 반대의 일도 일어날 수 있지?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보복. 지금 세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으로서 재선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요. 트럼프가 재선될 때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를 전문가들이 쫙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행정부처, 공무원 선출직이건 아니면 뭐 임명직이건 전부 무기화한다. 본인 아래 충성하게 한다.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될 땐 대통령을 하려고 했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되고 나서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라는 사람을 그 당시에는 경멸했던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행정부에서 이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니까 뭐 여러 사람들, 말하자면 그 당시 행정부를 꾸릴 때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오합지졸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외교라고는 장사하는 거와 연관된 것밖에 모르는 무슨 렉스 틸러슨 같은 오일 회사의 CEO를 외교 장관식인 국무장관에 놓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경험이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정치인 중에 정치인으로 다져진 사람이잖아요. 이미 그 구성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부터 FBI부터 국토안보부 모든 부서를 다 본인의 이것으로 해서 수적으로 부릴, 이걸 지금 세계에서는 제일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던 민주주의 국가 미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나서는 이거 좀 이상하다 싶은지 뭔가 말을 조금 그 대변인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는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대통령이 뭔가를 꽉 잡고 한다 하지만 조지아주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조지아주 같은 경우가 민주당의 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선거 개입했다 하고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에도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트럼프의 법무장관 윌리엄 바, 나중에는 뭐 쫓겨나다시피 했지만 그 사람이 법무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비우고 뭐 어디까지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바이든과 우크라이나 그 아들 또 헌터 바이든과 조 바이든 연결해 보려고 막 법무장관이 직접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루디 줄리아니와 함께 다니고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심어놓은 연방수사국의 수사국장, 그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더 할 것이라고 보고, 어제 그 유니비전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니까 충성파들이 미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앨리스 스테파닉이, 뭐 이름은 생소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연방 하원에서 가장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못마땅해 했고 탄핵을 주도했었던 리스 체니, 딕 체니의 전 부통령의 딸인 리스 체니를 몰아내고, 사실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앨리스 스테파닉이라는
아주 정치 경험 많지 않은 사람이 딱 그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딱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일을 벌써 바칩니다. 민사 사기 재판을 감독하는 뉴욕 판사가 이 사법윤리에 문제가 있다 하면서 그 관련을 검토하는 뉴욕주의 커미션 온 그 사법 커미션에 이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죄를 진 것처럼 하고 지금 판결을 하고 있어 하고 불만을 접수를 했거든요. 그 불만 접수를 한 것을 보니까 여러 규칙을 위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업을 하는데 피해자가 없었다. 그런데 부당하게 판사가 편견을 갖고 있다. 이런 그 주장을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쁘게 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크게 쓸 가능성 리스트에 올려놓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앨리스 스테파닉이 본인의 뉴욕의 지역구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연방정부가 문을 닫을 날이 11월 17일인데 이런 일들 하지 않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일을 한다는 것. 이런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조 맨슨이 상원 재선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고 지금 좋지 않은 형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다 나쁘게 나오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이스라엘이 미국 말을 안 듣는데요. 할 수 없이 들어야지 된다는 듣는 척하다가 안 듣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벤자민 네탄야후가 본인의 지지 기반인 우파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출렁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대학 캠퍼스가 무척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거든요. 군중들이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여서 이제는 심지어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죠.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어제부터는 하루에 일단 4시간씩 이스라엘이 가자에 대한 그 공격을 멈추고 사람들 남쪽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구호 물자 같은 것을 안전하게 배포하고 한다 했는데 병원 주변에는 지금 탱크도 들어가고요. 제일 큰 병원인 알시파 병원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공습을 받기는 받았는데 산부인과 병동에서 사망자가 나왔고요. 이 병원은 지난번에 그 병원이네요. 보니까 이 병원에서부터 앰뷸런스가 나가는데 이스라엘이 공격한 그 병원이어서 유엔에서 그때 굉장한 비난을 했었는데 물론 이스라엘도 할 말이 있습니다. 병원이 하마스의 근거지다. 그러니까 저 앰뷸런스에 아마 누군가가 타고 있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상상이 아니라 정보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앰뷸런스를 공습을 했겠지. 이스라엘이 앰뷸런스를 괜히 아무 일도 없이 공습을 하기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병원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병원은 가자지구의 병원은 일반 병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병원의 마당에 빈 틈이 없습니다. 전부 큰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안에 사람들이 피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치지 않은 사람도 다친 사람 전기도 없고 약도 없고 물도 없고 하니까 복도에서 그냥 마취도 없이 수술을 하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울고 이런 일이 있지만 바깥에서는 또 텐트 치고 사람들이 야영 피난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 이제 이번에는 산부인과 병동이었다고 하고 분명히 병원이 하마스의 근거지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주장입니다. 윤리적인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이게 윤리적인 딜레마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벤자민 네탄야후가 이스라엘 방위군은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나도 가자 지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제 평화유지군이라든가 국제군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평화유지군 들어가기를 원하는 국가도 없을 뿐더러 이스라엘도 결국은 나온다니까요. 이거 다 정치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문제는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원을 하면서 무기도 지원을 하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보다 조금 더 이제 뭔가를 이제 절차를 빼도 되는 거면 빼기도 하고 무기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이 미국이 또 명분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명분을 완전히 갈갈이 찢어버리면 이러면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 균열이 생기겠죠. 지금 미국 내부에서 친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으로 균열이 생겼는데 며칠 전에도 화요일에도 국무장관이 가자지구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전쟁이 끝나면 나와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정면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완전히 모순되는 일입니다. 고맙다고는 얘기하면서 우리를 지원해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은요 좀 성급하게 시작된 것 같고 성급하게 시작되기 전에도 미국이 엄청 많이 미루게 했었죠. 지상군 들어가기 전에. 성급하게 시작이 됐고 전쟁은 계속될 것 같구나. 지금 벤자민 네탄야후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 초기부터 얘기한 거잖아요. 벤자민 네탄야후가 있는 한 안 된다. 그 전에 하마스가 여기까지 괴물로 큰 것도 벤자민 네탄야후가 키운 것이고 왜냐하면 평화 협정 같은 것을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자고 태어났는데 니네 계속 거기서 죽어? 1948년부터 지금 2023년인데 계속 죽어? 라고 벽을 쌓고 뭐도 안 주고 하루에 그 전에도 전쟁이 있기 전에도 배급받는 것이 너무 충분치 않고 일자리도 없고 무슨 실업률이 50%도 넘고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더 이렇게 갈 경우에 누가 사람이 살자고 태어났는데 그냥 끝까지 가겠습니까? 하마스가 이번에는 우리가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서 다시 한번 뒤로 테이블 아래로 내려갔던 평화적인 어떤 회담이라든가 팔레스타인 두 개의 국가를 만들기로 했었지. 그런데 이스라엘만 점점 정착촌을 넓혀가고 있네. 서한지구에서도 이걸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이었고 그 하마스의 계략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계략은 성공을 한 거잖아요. 해서 결국은 지금으로 보면 벤자민 네탄야후가 하마스를 키운 점이 많고 네탄야후가 있는 한은 같이 평화롭게 중재해서 살자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팔레스타인의 반발은 더 심해지고 결국은 중동 전체 지역에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우려하는 시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스라엘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한 70% 이상 되겠죠. 그러나 아랍계도 20% 있습니다. 그 땅에는 나머지 인종이 또 한 5%, 6% 정도 되고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가자에 지금 220만 명이 있잖아요. 서한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300만 명. 가자지구보다 좀 많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이냐? 이스라엘에. 다른 나라들에 많이 있어서 지금 합쳐가지고 얼마 되는데 이스라엘의 인구가 950만 명, 1000만 명이 조금 안 되지만 1000만 명이 조금 안 됐는데 거기에 300만 명이 팔레스타인이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700만 명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맘대로 되는 일이 아닌데 점점 벤자민 네탄야후라는 우파는 무조건 팔레스타인은 아니야. 이스라엘만 살아야지 돼. 이게 전체거든요. 남의 땅에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있는 한은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 오늘 제가 시간 때문에 자세히 전해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이름 들으면 어떤 인종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에 지금 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야 벤자민 네탄야후 빨리 물러나야지 된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얼마나 이스라엘이 안전하지 않은가 이런 것도 느꼈다고 하고 벤자민 네탄야후가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있으면 전쟁이 차선으로 끝날 수가 없다 하면서 빨리 내려와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 각 나라가 전부 국민들이 분열되잖아요. 물론 세계 각 나라에 아랍계 인구가 얼만큼이나 있고 이스라엘 인구가 얼만큼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 동조하는 팔레스타인에 동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갈려져서요. 미국의 주의회는 지금 전부 회기 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시카고 시의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결의안에 대한 논쟁이 너무나 뜨거워서 시장이 그냥 어디로 잠시 도망쳤어야지 될, 피신했어야지 될 그럴 정도였고 왜냐하면 일부 시의원 가운데서도 한 사람은 그리고 이제 방청객이 아니라 뭐죠? 참석한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물론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공격한 거 진짜 나쁜 거지만 그렇다고 저쪽을 너무 그렇게 심하게 공격하는 것도 심하다. 이걸 인정하기를 원하는데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전략을 갖고 나오느냐면요. 팔레스타인 저널리스트들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알았다. 알면서도 그걸 묵인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이스라엘이 너무 잔인하지 않다는 것을 저쪽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이 나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그 저널리스트들은 사진 기자를 포함해서 우리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마스에서는 이번에 그렇게 비밀리에 작전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 하마스 내부에서도 잘 몰랐다고 하잖아요. 거의.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템파, 플로리다주 이스라엘이 자신을 그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방어하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민간 사람들도 조금 어떻게 해줘라 이런 주장들이 조금 시위대가 있었지만 플로리다 템파가 어디가 강하겠습니까? 콜로라도주의 오로라 팔레스타인이 그동안 48년부터 이스라엘이 딱 나라 세우고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던 다수로 살고 있던 곳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집에서 다 나가라고 해서 48년도에 70만 명이 집을 잃고 피난민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겪었던 폭력과 괴로움에 학대받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진보 시의원 또 참석자들도 있었는데 그런 항의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하마스의 공격만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 가자지구 민간인 죽여도 좋아. 이거인 거예요. 결국은. 필라델피아 시의회 엄청나게 열띤 논쟁이 있다가 중단되고 나서 하마스 공격을 비난하고 필라델피아 좀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 좀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답니다. 캘리포니아 리치먼드요. 이제 북가주에서 그런 일이 많은데 이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이 인종 청소를 하고 있다. 역시 캘리포니아주의 진보적인 그런 그 지역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인종 청소를 하고 있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한 거의 뭐 지금으로서는 크게 알려진 지역에서는 유일하다시피 하게 이스라엘을 비난 잘 안 해요.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동시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한 것도 인정을 했다. 이건 이제 쌍방한 것이고 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쪽입니다. 세크라멘토에서는요. 세크라멘토가 시장이 주이시예요. 데럴 스타인버그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야말로 그 주이시 시장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아주 좀 이렇게 우리가 평화롭게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보기 드문 공통점이 좀 발견된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참석자가 주이시 시장이라고 막 비난하면 팔레스타인계 주민이 그 사람이 당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고 시장을 그 보호를 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스라엘계에 대한 뭐 혐오 그런 그 범죄나 아랍계에 대한 혐오 범죄나 늘어나기는 똑같이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게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데요. UCLA 학생들이 지금 계속 그 학교에 가면은
피냐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 안에 뭐 초콜릿도 넣고 사탕도 넣고 해서 풍선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탁 막대기로 쳐서 왁 이렇게 하고 뭐 먹고 하는 그 피냐타의 네모난 피냐타더군요. 네모난 피냐타의 얼굴이 벤자민 네탄야후예요. 딱 걸어놨습니다. 걸어놨어요. 학교에. 걸어놓으면은 막대기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벤자민 네탄야후를 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한 번 벤자민 네탄야후 얼굴을 막대기로 칠 때마다 와 막 함성이 울리고요. 더 세게 치면은 사람들이 함성이 더 울리고 뭐 팔레스타인들에게 자유를 주자 하는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UCLA에 팔레스타인계 학생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학교니까 이렇게 좀 그 친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냥 무고하게 하마스와 관련 없이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는 이제 군중들이 많이 모이니까 위에서 드론으로 찍어 놓은 거 보니까 야 학생들이 한 장소에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있을까 싶어요. 지금 이 시점에. 해서 학생들이 엄청 모여서 무슨 팻말 들고 팔레스타인 국기도 흔들고 하다가 간혹 또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반대되는 그런 거친 발언들도 나오겠죠. 군중들이 모이니까 군중 심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맨하탄에서는 지금까지 뉴욕에서 일어난 것 가운데 가장 큰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있었는데 완전히 길을 몇 가였죠? 43가인가요? 길을 꽉 막았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 주변에는 친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부터. 거의 뭐 본인은 주이시 아닌 시오니스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요즘 민주당에서는 오바마 믿고 바이든이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누구의 손도 깨끗하지 않다. 누구의 손에도 다 피가 묻어 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만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니까 이런 게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벤자민 네탄야후는 그렇게 열렬하게 지지해주는 바이든 대통령조차 곤란하게 하고 우리 가자지구를 우리가 점령할 거야. 우리 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여러분들 이제 당분간은 굉장히 미국이 어수선하고 하니까 주변도 살피시고 특히 이제 그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제롬 파웰 의장이 뭐 필요하다면 이자율을 올리는 것을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저는 이제 여자기 때문에 이제 여자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뉴스를 보거든요. 무슨 잡지도 있고 뭐 등등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건 이제 새로운 미디어이기도 했고요. 제저벨이라는 그 뜻은 그런데 네 여권운동 뉴스 그리고 커멘터리를 많이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얼핏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빨간 색깔로 이렇게 JE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 JE, GEBEL 하는 16년 만에 이제 이 사이트가 문을 닫거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라인 광고가 줄어들어서 직원들은 즉시 해고를 했고 팔려고 해봤는데 팔리지 않는 겁니다. 요즘에. 그래서 올해 초에 사실은 뭐 이 사이트를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저처럼 여자고 뉴스를 하는 사람은 그 제저벨이라는 것을 많이 봤지만 심지어 버즈피드도 처음에는 그냥 장난처럼 막 재밌는 비디오 올리다가 어느 순간 뭐 정치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못 버티고 올해 초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폐쇄가 됐잖아요. 업계가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미디어 업계도 많이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 뒤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제일 생활 뉴스로 받아들인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아이템일 겁니다. 뉴욕의 외과 의사들이 세계 최초로 한 남성분에게 안구 이식 수술을 했는데 의사들이 하는 말은 완전히 시력이 한쪽 눈이에요. 한쪽 눈은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시력을 회복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본인도 그걸 알면서도 한 거거든요. 어디에 계시는 분인가요? 이분이 알칸소든가요? 아무튼 뭐 어느 지역은 알칸소 맞네요. 아주 그 전압이 높은 그런 곳에 그 전력선 관련 작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생존했고 막 안면 이식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동안 각막을 이제 성공적으로 잘 이식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30세 되신 분이 기증을 해서 왼쪽 눈을 이식 수술을 받으신 겁니다. 2021년도에 7200볼트에 닿아서 얼굴 대부분을 잃어서 이제 안면 이식도 했고, 그리고 5월 27일에 이렇게 뭐 다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40명 이상의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잘 회복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의사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다. 우리도 확신하지 못한다. 얼만큼이나 이분이 완전하게 치유될 수 있을지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사들도.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 ABC 방송 같은데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나는 내가 다시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죠. 그렇지만 내가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이게 나의 이 첫걸음이 의료 분야에서 다음 길을 시작하게 되는 길이라면, 이게 지금 의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0대의 남성 기증자가 기증을 한 거네요. 그래서 미국에서 안면 이식은 19번째, 그리고 이제 안구 이식은 세계 최초로 받은 사람인데, 내가 길을 걷는 이제 이식 수술을 일단 받았으니까 평범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와이프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너무 황홀하다고 하고, 남편이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딱 만났을 때 너무 이상하고, 야, 이 사람이 이런 또 결심을 해서 이렇게 받았어? 뭐 황홀하고 행복하고 그렇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두 부부가 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제 11월 15일 다음 주 수요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내일부터, 오늘이 10일이죠. 내일부터 17일까지 그 아시아 퍼시픽 그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스파이 풍선 올해 2월 달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도 중국이 굉장히 싫어했었던 일이고 등등 해서 이제 만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오해로서 어떠한 대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군사적인 핫라인을 다시 복원하는 것.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얘기를 보면 물론 미국과 중국이 지금 5년, 10년 전 그런 그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목적 자체가 실제로 서로 이제 좀 건전한 경쟁을 하고 또 갈등의 위험을 이렇게 군사 핫라인 같은 거 만들면서 관리를 하고 갈등을 방지를 하고 일단 의사소통을 하자. 이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외교관들이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나 이제 중국에 뭐 좀 다시 대화하자라고 얘기도 하고 했지만 항상 중국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이 북한에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린 대화는 한다 하지만 북한에서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사실은 원래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풍선 사건, 스파이 풍선 사건 있기 전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하다가 그 사건이 터져서 딱 방문을 취소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중국이 어떻게 미국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미국이 계속 이제 두드리게 된 겁니다. 뭐 재무장관도 가고 국무장관도 가고 국방장관도 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 카운터파트와 함께 그런 일을 해서 지난해 11월 20일에 처음으로 이제 정상들이 다른 데 가서 만났고, 세계 넘버 1, 넘버 2 경제적으로 이런 국가들인데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다른 나라들도 불안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서로 잘 지내야지 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경쟁은 경쟁이라고 하고,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네요. 지난번에 방문해서 굉장히 융숭하게 대접을 했었죠. 누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의 말하려고 해서 정말 융숭하게 대접을 했는데, 니키 헤일리 이제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가 이렇게 중국에 왜 국어를 해서 미팅을 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장관들도 여러 번 가고 만나자고 해서 하는 것, 뭐 국어리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이 정말 만나고 싶었던 것 맞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구걸을 해서 만나야지 될 것인가 라고도 하지만 글쎄요, 뭐가 내가 더 듬직하다, 느긋하다 하는 사람은 위험 요소를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먼저 좀 하나 양보해주고 우리 좀 잘 지내보자, 여기까지는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주말에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